이렇게 좀 하게 칫솔모가 있고 칫솔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닦았을 때 뭐 느낌부터가 달라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닦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치아가 나오는 시기에는 아이들 전혀 뱉지를 못하거든요. 1000ppm짜리 불소를 닦아주면 이거 다 먹게 되는데 괜찮은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 아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치과의사 윤소연입니다. 보통 신경 쓰는 게 첫 번째는 이 치아 헤드 사이즈와 칫솔모, 마지막으로 이 칫솔을 잡는 부분, 손잡이 이 세 가지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칫솔마다 연령대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3살, 6살, 뭐 6살 이상 이런 나이들이 써져 있는데 막상 그런 제품을 사도 써보면은 내 아이 입에는 안 들어가거나 큰 경우도 많고 제품마다 또 사이즈도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칫솔들 이제 막 전시해서 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칫솔 머리는 우리 아이 입의 뒤쪽까지 꼭 어금니 뒤에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칫솔모인데요. 이런 칫솔모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칫솔모인데요. 힘을 주면은 확실히 좀 뭔가 이렇게 잘 눌려요. 그래서 약간은 힘이 조금 없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칫솔을 닦였을 때 부드럽게 잘 닦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치태가 좀 잘 생기거나 치석이 잘 생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확실히 힘을 줘서 닦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칫솔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힘이 있어서 잘 안 구부려져요. 잘 안 구부려지지만 성기게 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칫솔모가 성기게 있으면 모든 치아 부분에 있어서 양치가 되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칫솔모 같은 경우는 힘도 좀 있고 어느 정도 부드러운데 빡빡해요. 그 칫솔모가 한 공간 안에 빡빡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빡빡하게 칫솔모가 있고 힘이 있는 칫솔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닦았을 때 느낌부터가 달라요. 치아가 뭔가 다 닦이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닦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손으로만 이렇게 해보셔도 아마 다를 거예요. 얘를 닦는 거랑 얘를 닦았을 때는 느낌부터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칫솔모 비교해 보실 때 내 손등에 한번 닦아보세요. 저희 화장 지울 때 클렌징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얼굴 표면에 부드럽게 닦이되 꼼꼼한 그 모공들을 잘 닦이는 것처럼 이런 칫솔들도 치아들의 표면들을 꼼꼼하게 잘 닦아줄 수 있고 안 아프되 대신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칫솔모의 단면을 봤을 때도 들쭉날쭉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만 닦이고 다른 면에서는 잘 안 닦이는 거거든요. 칫솔모의 길이가 이렇게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지만 얘네들이 다 치아 표면에 맞닿아지면서 꼼꼼하게 닦일 수 있는 거고요. 약간 이렇게 굴곡이 들어간 건 좋아요. 앞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높이가 있어서 굴곡이 들어가 있으면은 저희가 아이들 어금니를 닦일 때 얘가 더 길이감이 있으니까 더 안쪽을 닦아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같은 길이면은 이 뒤쪽을 하려면 저희가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손을 들 때 위쪽 입에 부딪혀가지고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적당히 들어가서 이렇게 닦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칫솔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다 갖춰있는 칫솔을 찾기가 어렵다라면은 마음에 드는 칫솔 한 2개 정도를 선택하셔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닦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이런 굴곡이 있는 칫솔로는 아침에 닦아주고 좀 힘있고 좀 빳빳하고 또 좀 꼼꼼하게 닦이는 칫솔은 저녁에 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고무가 있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게 딱 잡아서 고정해서 닦기 좋고 닦여주는 어른들도 고무 같은 게 없으면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고무가 적당히 있어서 힘있게 닦아줄 수 있는 이 손잡이 부분,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무슨 칫솔을 써야 되지 이 고민을 저도 했어요. 교과서적으로 이런 실리콘 칫솔을 쓴다고 배워서 실리콘 칫솔을 사봤는데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안 닦여요. 이게 어떻게 닦으라는 거지만 손가락에 넣고 닦는 것도 있었는데 하다가 막 빠지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거든요. 사실 둘째 때는 첫째 때 쓰다 남은 거 어딨지 하면서 그걸 한 1, 2주 썼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 아니면은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마 둘째 낳으시는 분들은 거의 실리콘 칫솔 안 쓰고 바로 이런 모 형태의 칫솔 쓰실 거예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불소 농도입니다. 불소 역할을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충치가 왜 생기냐거든요. 일반적으로 충치는 음식물들이 입안에 들어와서 그 음식물들이 치아에 붙게 되면 충치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입안의 치아 표면에는 세균들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 세균들이 모여서 치태를 만들고 단단한 세균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당류들, 달달한 음식을 먹었을 때 세균들은 그 당 성분을 먹고 산성 성분을 내뿜게 되는데요. 이 내뿜는 산성 성분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은 입안의 pH가 낮아지면서 산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 안에 있는 무기질, 칼슘과 인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얘네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치아가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불소는 무기질이 빠져나오는 그 과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치반에는 무기질 성분인 칼슘과 인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다시 치아로 들어가서 튼튼해지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치아라는 이제 성벽이 있는데 세균들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할 때 불소는 이 성벽에서 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 빠져나간 돌들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통 치아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때부터 1000ppm짜리 불소 농도 치약을 써주라고 권고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벌써부터 1000ppm짜리 불소를 사용해도 된다고? 치아가 나오는 시기에는 아이들 전혀 뱉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1000ppm짜리 불소를 닦아주면 이거 다 먹게 되는데 괜찮은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어렸을 때 썼던 건데 500ppm짜리를 썼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시는 부모님들은 그냥 500ppm짜리 쓰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때는 치아 나와봤자 앞니 쪽에만 한두 개 나오거든요. 그 시기에는 저희가 단 것도 안 먹이고 그냥 이유식만 먹일 때고 그렇게까지 충치균을 유발할 만한 음식들을 잘 먹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워낙 잘 닦여요. 어금니 쪽이 아니라 앞니 쪽 부분이어서 잘 닦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먹는 게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에는 사실 저불소 치약을 좀 써줬어요. 적응할 겸. 근데 이제 아이들도 점점 좀 많은 음식을 먹고 엄마가 깨끗하게 닦게 해주는 게 조금 어렵고 안쪽에 있는 치아들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1000ppm짜리 불소 치약을 써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시기를 언제쯤? 보통은 초반에 앞니 쪽 나올 때 그리고 어금니 쪽 나올 때 그 시기부터 1000ppm을 쓰면 좋은데 그럼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 아이가 좀 단 걸 먹는다. 첫째, 둘째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첫째는 누구보다도 간식 늦게 주고 하지만 둘째는 첫째가 주면은 줄 수밖에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주저없이 1000ppm 쌀을 쓰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어니 치약은 성분이 정말 깔끔해요.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글리세린 부드럽게 하는 윤화제나 오일들, 그다음에 정제수, 뭐 카렌듈라, 추출물 요 정도가 들어있고 불소 들어있는 게 전부인데 성인 치약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부가적인 이제 다른 화합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들도 치약을 써봐서 알겠지만 뭔가 닦고 나서 뽀득한 느낌, 깨끗한 느낌이 들어야지만 잘 닦였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치약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느낌을 주는 여러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딱 봐도 이거 뭐지 싶은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치약은 굳이 안 쓰시는 게 좋고 아이들 치약은 확실히 성분이 깔끔한 거, 심플하고 그냥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면 불소 이외에 다른 성분들 이런 거는 치아 건강에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여요. 그렇죠. 보통은 거기 들어있는 성분들은 연마제 아니면 화한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부드럽게 닦이는 그런 촉각적인 것들, 치약이 어떻게 나오는 형태, 색깔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 치약들 보면 확실히 좀 묽잖아요. 화장실에 두고 쓰면 물 들어가면 되게 묽어져요. 그래서 막 주변에 좀 질질 새고 막 깨끗하게 안 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성분이 깔끔해서 그렇거든요. 성인 치약은 그 형태도 잡아줘야 되고 확실히 보존제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향도 있을 거고 색깔도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 치약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잘 닦이고 불소 성분 들어가 있는 치약이 심플하고 좋다고 봅니다. 3세 미만의 아이들은 너무 많은 불소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쌀알 정도만큼 짜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정말 적거든요. 3세 이상이 되면은 완두콩 정도의 양으로 짜주시면 돼요. 사실 저도 맨날 치약 짜고 다시 눌러서 담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래가지고 치약을 사용해서 양치질을 하는 거는 불소 성분이 잘 남아 있어가지고 충치가 생기지 말라고 해주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헹궈내면은 불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한테 적당히 두세 번 헹구고 나가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